안녕하십니까. 보건경매의 이현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재산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은 세 가지의 세금을 내는데, 그 첫 번째가 취득을 하면은 취득세를 내고, 보유하는 기간에 보유세를 내게 되고, 보유하고 나서 어느 정도 차익이 나면은 팔게 되죠. 팔게 되면은 양도세라는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렇게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면은 이 세 가지의 세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 취득세라는 것도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내가 주거용을 취득을 하느냐 아니면은 비주거용을 취득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6억 이하의 주택은 많게는 1.3% 정도 되고, 9억 이하의 집은 많게는 2.4% 정도 보시면 됩니다. 9억 이상 되는 집은 3.3% 정도 취득세율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는 게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이렇게 주거용은 가격에 따라서, 평수에 따라서 취득세율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비주거용, 그러니까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거,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평형 상관없이 4.6%라는 무거운 세율로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임대사업자로 신규 오피스텔을 구입했을 때에는 취득세를 어느 정도 면제받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사업자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세금 부분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 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유세라는 게 있는데, 말 그대로 보유하는 동안 우리가 내는 세금을 말하는데, 쉽게 말해서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세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재산세는 지방세라고 하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산세는 부동산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라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내야 되는 세금입니다. 이 재산세를 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국가에서 생각하는 일정 금액보다 더 많은, 그러니까 9억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국가가 따로 더 세금을 받겠다라고 하는 게 종합부동산세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종부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양도를 하면은 양도세라는 게 붙는데, 이 양도세라는 거는 토지, 건물, 분양권, 주식,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소득이 생겼을 때 팔았다면 어느 정도 차익이 남겠죠. 그러니까 국가가 소득이 생긴 거에 과세를 매겨서 세금을 받겠다고 하는 그 행위를 양도소득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정부가 들었으면서 웬만하면은 이 지역에서는 거래하지 마세요. 조정지역 같은 경우에는 더 중과를 해서 세금을 받겠다고 하고, 조정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예전 그대로 과세를 매길 테니까 그곳에서는 자주 거래해서 우리한테 세금을 좀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요즘 시절의 정부죠. 오늘은 이런 여러 세금들 중에 재산세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산세는 그 해에 6월 1일 기준으로 7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재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단 재산세가 10만원 미만일 때는 7월에 한 번 고지하고 끝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어떻게 하면 그 해에 재산세를 내지 않을까라는 방법을 일반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항상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해에 일반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이나 매도하는 사람들의 이 불꽃 튀기는 신경전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니까 6월 1일 기준으로 매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사안이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매도자 입장에서는 6월 전에 5월 31일에 매도를 하려고 할 것이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6월 1일 이후에 매수를 하려고 하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기준 안에 재산세를 내고 안 내고가 갈려지니까요. 그런데 보통 일반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게 등기를 6월 달에 해야 되는 건지 잔금을 6월 달에 치러야 되는 건지, 이걸 헷갈려 한단 말이에요. 정부에서는 매수자가 그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했을 때에 언제 잔금을 다 치렀냐가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금을 5월 31일 때 치렀다면은 매수자가 그해 그 부동산의 재산세를 내야 되는 거고,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치렀다면은 매도자가 그해 재산세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등기에 내 소유권이 6월 달에 올라갔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5월 31일 때 그 잔금을 치렀느냐 아니면 6월 이후에 잔금을 치렀느냐가, 이게 이제 정부에서 기준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거래를 했을 때에 웬만하면은 잔금 날짜를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려고 매도자한테 유도를 하는데, 매도자는 그걸 싫어하는 거죠. 5월 말쯤에 잔금을 치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재산세를 서로 안 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발생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경매를 하는 우리는 어떨까요? 경매로 일단 낙찰을 받으면은 통상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면은 2주 후에 법원에서 최종 잔금 날짜를 잡아줍니다. 이건 법원마다 기준이 다 틀린데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빠르면은 20일, 통상적으로 30일 정도, 그러니까 한 달 정도는 잔금 날짜를 잡아주는 게 어느 법원이든 그렇게 흘러가는 게 통상적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상한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안 그런 법원도 몇 개 있지만 평소 때는 잔금 날짜를 낙찰받고 2주 후에 한 30일 정도 이렇게 잡아주는 게 통상적인데 요 4월 달에 기일이 잡히는 것들을 보면은 웬만하면은 6월 달이 안 넘어가는 선에서 5월 달 안에 잔금 날짜를 잡아주는 법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법원은 6월 달에 잡아주면은 우리가 재산세도 안 내고 참 좋을 텐데 왜 이렇게 5월 달 안으로 잔금 날짜를 대부분 잡아주는 거지? 생각을 곰곰이 해보니까 이게 전 소유자가 경제적인 여건이 약한 부분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경제력이 좀 나은 이 낙찰자한테 국가에서 재산세를 받으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매년 이렇게 지켜봤을 때 4월 달에 기일이 잡힐 때는 5월 달 안에 잔금이 조금 더 당겨진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는 저만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4월 중순 이후에 기일이 잡힌 물건들이 5월 말쯤에 이렇게 잔금 날짜가 잡혔다. 그렇다면은 5월 말에 잔금 날짜가 잡혔다고 해가지고 법원에서 그렇게 통지가 왔으니까 그냥 그대로 나는 잔금을 치를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적으로 좀 어리석은 행동인 겁니다. 이럴 때는 내가 취득한 이 부동산의 재산세가 얼마 정도 나올지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 하루 이틀을 잔금을 연체시켰을 때에 그 수수료가 얼마 정도 붙는지를 계산해 봤을 때에 별 차이가 없다 그러면은 그냥 법원에서 진행하는 대로 잔금을 치르면 되는 거지만 그게 아니고 연체를 시키는 이 이자보다 재산세가 더 크다면은 차라리 조금 늦게 6월 1일쯤에 잔금을 치르는 게 그게 더 현명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낙찰받았는 이 물건이 재산세가 얼마 정도 나올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은 굳이 여러분들이 그 표를 보면서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포털 사이트나 어플만 이렇게 찾아가지고 보시면은 그 아파트의 공시지가를 찾으시고요. 그 공시지가에 맞춰서 그냥 숫자만 대입하면은 올해 나올 재산세가 그대로 여러분들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연체이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연체율이 좀 높았는데 요즘은 연이자가 15% 정도 법원에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15%도 연 15% 내가 적은 이 낙찰 금액에서 보증금을 10% 미리 치른단 말이에요. 이 보증금을 뺀 가격 거기에 15%를 계산을 해보면은 1년치의 이자가 나옵니다. 그 1년치를 365로 나누면은 하루에 붙는 이자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은 이게 하루 미루면은 얼마 정도 나오고 이틀 미루면은 얼마 정도 이자가 나오겠네 라는 게 금방 계산이 돼요. 자, 그거는 제가 공식을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대입을 해가지고 계산해 보시면은 금방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힘드실 것 같으니까 지금 낙찰 받았는 물건으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은 4월 16일 때 이분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법원에서 잔금 날짜를 잡아주는 날이 5월 31일이에요. 근데 이분은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분만의 사정이 있었겠지만 5월 2일 때 바로 잔금을 치러버렸어요. 그러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6월 1일 때 기준이 잡히고 7월 달에 재산세를 한번 내고 9월 달에 재산세를 그 나머지 반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까 금방 제가 가르쳐 줬는 대로 이 아파트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공시지가를 찾아보면은 여기는 공시지가가 2억 7천 정도 합니다. 그리고 그 공시지가에 맞춰서 재산세를 계산해보면은 여기는 거진 50만원 정도 재산세가 나와요. 하루만 지나서 잔금을 치렀다면은 하루치의 연체 이자를 계산을 해보려면은 여기 이분이 받았던 이 가격에서 최소 보증금 10%이 가격을 빼고 이 나머지 돈에 대해서 연 15%를 계산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보시면 연이자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연이자에서 365를 나누시면은 여기는 대략 13만원 정도 이자가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연체하고 13만원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분한테는 어떤 득이 되냐? 재산세를 50만원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득을 보는 거는 한 37만원 정도는 득을 보는 거죠. 어떤 사람한테는 뭐 가족들하고 뭐 외식도 할 수 있는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아끼는 것도 재테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아직까지 잔금을 안 치르는 겁니다. 요 물건 같은 경우에도 이날 같이 입찰을 했던 물건이기 때문에 잔금 날짜가 똑같이 잡혔습니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자, 이분은 공시지가가 1억 9,700 정도 합니다. 거기에서 재산세를 계산을 해보면은 여기는 34만원이 재산세로 부여가 될 겁니다. 이분이 하루만 미룬다면은 연체 이자가 잡히는 게 1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체 이자 하루 10만원 내고 24만원을 덕을 보는 겁니다. 올해의 재산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송을 만약에 우연찮게 듣게 된다 그러면은 뭐 제 조언을 따를 필요는 없지만 법원에 담당기에 전화해서 하루만 연체하겠다 하고 잔금 치를 때 연체이자 10만원 내시고 24만원을 벌려고 그러면은 그게 더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물건 한번 볼게요. 자, 이 물건도 이날 같은 기일에 있었습니다. 같은 법원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2억 2,100만원입니다. 재산계산기에 이 공시지가를 대입을 하면은 올해 재산세 잡히는 게 39만원 정도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도 하루 연체를 한다 그러면은 연체 이자가 붙는 게 11만원 정도 이렇게 붙습니다. 11만원을 연체이자를 내면은 26만원 버는 거예요. 첫 번째 물건 같은 경우에는 13만원 연체이자 내고 37만원을 덕을 보는 거예요. 제가 그 물건은 제가 모르는 물건이기 때문에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잔금을 좀 천천히 치르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 경매 부분은 내가 잔금을 어떻게 치르느냐에 따라서 그 해에 재산세를 안 낼 수도 있고 낼 수도 있습니다. 5월 한 24일이 잔금 날짜다. 그러면 차라리 잔금을 치르는 게 낫습니다. 하루 이틀 간격으로 이렇게 남아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재산세가 얼마 정도 붙는지 그리고 연체이자가 여기는 하루에 얼마 정도 붙는지를 계산해 봤을 때 득이 되는 쪽으로 잔금을 치르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경매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팁이죠.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경매를 지금 시작하려고 하시는 여러분들이 내년에 또 이런 상황이 왔다 그러면은 한번 꼼꼼히 계산을 해보시고 만약에 교육을 하시는 분이라면은 본인들의 교육생들에게 이런 팁을 좀 알려주면서 교육생들한테 좀 자산에 손실이 안 나는 쪽으로 알려주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경매로 받았는 이 물건을 재산세를 안 내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의 팁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